띵. 자, 암석의 조직은 이제 위에서 말했던 다양한 광물들이 모여서 어떤 집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가를 말을 하는데요. 이제 광물이 이제 하나하나의 광물들은 뭐 어떤 건 이방체다, 어떤 건 등방체다, 어떤 것들은 뭐 소광이 뭐 어떤 것들은 뭐 파동 소광이 나타나네, 어떤 것들은 뭐 아니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의 광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본다면, 이런 각각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어떻게 모여 있느냐, 이것들이 어떤 형태로 모여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암석의 특정한 조직,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패브릭이라고 합니다. 자, 화성암, 암석의 조직이니까 이제 암석은 우리가 크게 화성암하고 변성암하고 퇴적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먼저 화성암부터 살펴보면 이게 제일 단순하고 명확하고 깔끔해요. 화성암의 조직은 이제 화성암도 심성암이냐 반심성암이냐 화산암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기 때문에 광물 하나하나의 이제 결정이 제대로 성장할 만한 좋은 조건이 되고, 따라서 입자의 크기, 입자라고 하는 건 이제 요 광물들을 말하는 건데요. 입자의 크기가 크고 비교적 고른 조립질 조직. 조립질은 이제 입자의 크기가 굵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arse라고 하죠. 관찰할 수 있고, 화산암, 얕은 곳에서 식은 화산암은 대부분 결정이 없는 유리질 조직이나 결정의 크기가 매우 작은 세립질 조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그림에서 비교를 해보면, 조립질 조직은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결정이 이렇게 마치 모자이크처럼 딱딱딱딱딱딱 붙어 있는 형태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다 직교니콜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얘도 그렇고. 직교니콜이 이제 그 색깔이 선명하게 잘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심성암 같은 경우는 이거랑 이거의 중간적인 형태인데, 어떤 결정이 제대로 형성된 미네랄, 그 광물도 있고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이런 형태의 광물들도 섞여 있고, 그래서 유리질 조직이나 세립질 바탕에 결정의 크기가 큰 반정이 섞여 있는 반상 조직, 이걸 반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정이라고 하고, 요런 그 뒤에 있는 바탕을 석기라고 해요. 화성암의 분류는, 이건 이제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는데,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먼저 크게 분류를 하면, 이건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뭐 pH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거고, 염기성암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둡고 산성암 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밝습니다. 이제 색깔이 어두운 이유는 이런 칼슘, 철, 마그네슘 이런 색깔이 어두운 금속 이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쪽 산성암들이 색깔이 밝은 이유는 밝은 색깔의 이온들, 뭐 나트륨, 칼륨, 규소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제 밀도 같은 것도 연관돼서 이런 금속 그 원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밀도가 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원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습니다. 이쪽은 색깔이 밝고 이쪽은 색깔이 어둡고, 자, SI 함량이 높은 이쪽이 더 SiO2 함량도 큽니다. 화산암 같은 경우 이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요거는 암석들의 어떤 그 화학적인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SiO2, SiO4, SiO2를 얼마나 많이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눈 기준이고, 여기에서도 또 이 중에서 염기성암 중에서도 빨리 식으면 천천히 식으면, 산성암 중에서도 빨리 식으면 천천히 식으면,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현무암, 반려암, 유문암, 화강암, 안산암, 성로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세립질, 이쪽은 조립질이라고 했고, 이제 이 중간에
뭐 이제 그 뭐 섬록 반암이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는 굳이 몰라도 돼요. 자, 유무암의 짝꿍은 현무암. 짝꿍이라기보다 이제 유무암의 반대는 현무암. 화강암의 반대는 반려암. 요렇게 두 개는 꼭, 네 개는 꼭 외워야 되고요. 안산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섭입대 같은 데서 많이 나타나는 암석이었지. 자, 빠르게 가면 이제 냉각 속도와 화성암의 조직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면요. 화성암의 조직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원인은 마그마의 냉각 속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유리질 조직이나 세립질 조직은 이제 이쪽은 굉장히 입자가 파인하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마그마가 지표분 그 부분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을 형성할 시간이 없었어. 비결정질이거나 결정이 매우 작다. 이것들이 이제 유리질, 세립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화산암의 특징으로서 어떤 광물을 우리가 그냥 딱 채취를 했을 때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유리질이나 세립질 조직이 나타난다, 관찰된다라고 하면은 이 암석은 지표 근처에서 식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어떤 특성입니다. 반상 조직은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던 마그마가 상승하여서 또 빠르게 식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하 깊은 곳에서 얌전하게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어떤 힘을 받았어. 예를 들어 밑에서 또 다른 마그마가 치고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암석이 뭐 예를 들어 뭐 단층이 생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거대한 힘 같은 것들 때문에 얌전히 지하에서 식다가 갑자기 빠르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정 같은 것은 밑에서 식다가 만들어진 것이겠고 석기 같은 것은 이제 표면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가지 형태를 다 관찰할 수 있는 중간적인 성질이고요. 조립질 조직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형성되고 입자가 크고 비교적 고르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화산 상태, 그 화산의 단면으로 살펴보면 이쪽이 보통 이제 심성암이 만들어지는 그 메인 마그마 챔버이고 이제 반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산에서 중간에 이렇게 맥으로 축축 뻗어나가는 요런 가지 쪽에서 많이 나타나요. 여기서 식어가다가 옆으로 쭉 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그리고 여기가 반심성암들이 주로 나타나는 그 화산 맥 같은 곳이고 이제 여기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여기가 화산암. 자, 그리고 퇴적암은 이제 좀 외울 게 많을 수도 있는데 자, 그냥 외우면 어쩔 수 없어 외워야지. 자, 퇴적암은 쇠설성 퇴적암이 있고 화학적 퇴적암이 있고 유기적 퇴적암이 있습니다. 여기다 뭐 추가한다면 화산 쇠설성 퇴적암을 따로 빼기도 하는데 그냥 여기다 추가하는 경우도 많고요. 쇠설성 퇴적암은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이 퇴적물 입자가 운반된 후에 퇴적되어 형성된다. 쇠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지금 다 설명을 한 거예요. 1번 풍화작용, 2번 운반, 3번 어딘가의 퇴적. 1, 2, 3. 따라서 이 세 가지 단계가 쇠설성 퇴적암의 그 암석 그 조직에 다 반영이 돼요. 여감, 사암, 셰일 등의 쇠설성 퇴적암을 관찰하면 입자의 모서리가 마모되어 있어. 왜일까? 운반됐기 때문이겠지. 따라서 운반 거리가 길수록 마모도 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퇴적암 박편을 관찰을 했는데 입자가 마모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뾰족뾰족하다. 그러면 이것은 기원지에서 퇴적된 곳이 그리 멀지 않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입자 사이에 방해석, 점토광물, 불투명 광물들의 교결물질,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시멘트라고 해요. 교결작용을 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결물질이 채워져 있어. 이것을 쇠설성 조직이라고 해요. 또 퇴적물들이 평행하게 층상 구조로 이루는데 이걸 층리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박편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선 안 나타났어요. 이 사진도 다 직교니콜에서 찍은 거야. 다 직교니콜에서 찍은 거야. 이렇게 색깔이 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건 다 직교니콜이에요. 자, 화학적 퇴적암.
이거는 화학적 풍화작용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산성을 띠는 빗물에 녹았다든가 이런 것들.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생성된 이온 등의 반응으로 광물이 침전해서 생성하는데 흔히 해양 환경에서 생성되며 침전에 의해 형성된 석회암, 건조한 기후에서 바닷물의 증발로 만들어진 석고, 암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염은 NaCl이에요. 소금 그 암염이 크게 발견되는 뭐 사막지대 이런 데에서는 사막인데도 소금 광산을 개발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유기적 퇴적암은 해양 환경에서 탄산 칼슘이나 CaCO3 생물체의 유해가 가라앉아서 형성된다. 이 석회암을 관찰을 하면 이렇게 화석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생물의 골격이나 껍데기 파편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 박편 사진들을 보면 이건 여감의 쇠설성 조직인데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마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암도 동그랗게 마모되어 있는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어. 이것들이 쇠설성 조직입니다. 자, 화산암의 조직은 주로 세립질, 유리질도 가능합니다. 심성암의 조직은 조립질. 암석이나 광물의 조각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은 쇠설성.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은 화학적 퇴적암이다. 자, 퇴적암의 분류. 이 표는 그냥 외워야 돼요. 네, 외웁시다. 그냥 이유 없이 외워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자, 여감, 강여감. 여감은 아까 전에 앞장에서 봤던 것처럼 조금 이제 입자의 모서리가 마모돼가지고 동글동글한 상태들을 여감이라고 하고, 강여감은 입자의 마모가 덜해서 뾰족뾰족한 애들이 강여감이에요. 각이 있는 여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사암은 모래가 쌓인 것. 이제 뭐 사암 같은 것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만까지는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분류가 따로 있는데 이거는 그나마 간단한 거예요. 이제 실트와 점토. 실트가 쌓이면 실트암, 점토가 쌓이면 점토암. 이 중에서 이제 뭐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하면 셰일,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하지 않으면 이암. 이 숫자들은 그냥 2, 2의 4제곱, 2의 8제곱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기원 물질, 식물체 이것들이 쌓이면 석탄. 그리고 석탄도 퇴적암에 속해요. 그 변성이 조금 됐다고 보죠. 그리고 산호, 폐각류, 방추충 이런 것들은 주로 석회암. 그리고 규질 생명체는 규조토나 처트를 만듭니다. 주된 화학 성분은 SiO2, 얘는 CaCO3, 얘는 C. 자, 변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그쵸? 지표에서는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광역 변성암이 있고 마그마의 접촉부에서 주로 열만 받아서 생성된 접촉 변성암이 있습니다. 광역 변성암에서는 변성암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광역 변성, 접촉 변성. 자, 광역 변성은 고온 고압, T도 높고 P도 높아. 이 상태에서 새로운 온도와 압력 조건에 맞는 광물이 만들어지거나, 그러니까 광물이 뭐 상변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광물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광물의 크기가 커지는 재결정,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랑 합치는 거죠.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고, 흑운모나 백운모 같은 판상 광물은 압력의 수직인 방향으로 나란하게 배열된 염리가 관찰되기도 합니다. 원래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던 애들이 옆에서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리 같은 경우에는 광물이 배열돼서 만들어진 게 염리고, 층리는 그냥 그대로 쌓여서 수평하게 만들어진 게 층리예요. 두 개는 구분해야 됩니다. 또 셰일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립질의 입자에서 조립질의 입자로 변하는데 이 순서는 외워야 돼요. 셰일이 전파남이 되고요. 온도와 압력이 더 높아지면 천매암, 더 높아지면 편암, 더 높아지면 편마암이 됩니다. 이게 나타나면 이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광역 변성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접촉 변성암은 이제 그 암석이 그냥 옆에 있다가 마그마가 들어와서 여기서 구워진 거예요. 한 보통 마그마 접촉부에서 1, 2km 정도 되는 가느다란 부근에서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던 암석이 치밀하고 단단하게 구워지는 거야. 베이크드 존이라고 말해요. 혼펠스 조직. 혼펠스는 그러니까 암석이 부서지게 되면은 뿔처럼 뾰족뾰족하게 되기 때문에 혼펠스 조직이라고 하고요. 입자의 크기가 비슷하고 조립질로 구성된 입상 변정질 조직. 입상 이는 게 입자가 있다는 뜻이고 변정질 이거 정의 크리스탈이라는 뜻이고 얘가 이제 변성을 받았다는 뜻이죠. 변성받은 결정 이런 것들. 자, 변성암의 분류 요거는 아까 전에 방금 했으니까 외웁시다. 접촉 변성에서 석회암은 대리암, 사암은 규암, 세일은 혼펠스. 광역 변성에서 화강암은 화강 편마암, 석회암은 대리암, 사암은 규암, 셰일은 편마암. 자, 요거를 외웁시다. 광역 변성암에서 광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조직을 염리라고 합니다. 폴리에이션. 규암과 대리암에서와 같이 크기가 비슷하고 비교적 조립질 광물이 맞물린 조직을 입상 변정질 조직. 염리가 발달한 편암과 편마암은 광역 변성암이죠. 네, 염리가 발달했다는 것은 압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염리가 관찰된다는 것은 압력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났어. 다음 시간부터 문제 풀어야지. 뿅.